LNG선을 만들려면 전 세계 어떤 조선소든 프랑스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배 한 척당 100억에서 150억 원씩 로열티를 바치지 않으면 아예 시장에 발도 들여놓을 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중국과 일본도 수십 년간 이 굴욕적인 상납을 감수해야 했고, 심지어 세계 1위 한국마저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으로 전 세계 물량의 70%를 휩쓸어도 정작 수익의 절반은 프랑스로 빠져나가는 기형적인 현실이었죠. 그런데 이 철옹성 같던 독점 구조가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이 기술 장벽을 뚫어버렸거든요. 삼성중공업이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든 LNG 저장 시스템을 장착한 배가 실제 바다 위에서 운항을 마치면서 수조 원짜리 족쇄가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천연가스가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석유나 석탄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훨씬 적어서 탄소 중립 시대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2020년에 국제해사기구가 선박 연료 규제를 확 강화했는데, 쉽게 말해 배에서 나오는 매연 속 유해 물질을 대폭 줄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넘어가던 수준의 오염도 이제는 허용되지 않게 된 거죠. 전 세계 해운사들이 앞다퉈 깨끗한 연료를 찾기 시작했고, 그 대안으로 LNG가 떠오르면서 운반선 수요가 폭발해버렸습니다. LNG 운반선이 보통 배가 아닌 이유는 영하 163도라는 극한의 온도를 다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추운 건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남극의 가장 추운 날씨가 영하 90도 정도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차가운 온도를 배 안에서 유지해야 합니다. 천연가스는 평소에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 온도까지 얼려버리면 부피가 무려 600분의 1로 줄어들거든요. 덕분에 한 번에 어마어마한 양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이 살인적인 냉기를 항해 내내 유지해야 한다는 점인데, 일반 창고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극저온 환경을 버텨내는 특수 저장 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이 저장 기술이 전 세계 조선업의 운명을 갈라놓은 핵심 변수였습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LNG선 시장은 일본이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LNG 저장 방식은 크게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노르웨이 모스사의 모스형으로 배 위에 거대한 공 모양 탱크가 볼록하게 솟아오른 형태였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 GTT사의 멤브레인형으로 선체 내부에 평평하게 설치해서 공간을 알뜰하게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본 조선소들은 모스형의 배팅에서 오랫동안 정상 자리를 지켰는데, 문제는 그 성공이 발목을 잡았다는 겁니다. 변화의 물결을 잊지 못하고 안주해버렸거든요. 한국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등 주요 조선소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기술이 미래를 지배할지 치열하게 따져봤거든요. 결론은 멤브레인형이었습니다. 똑같은 크기의 배에 훨씬 많은 LNG를 실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인데, 이 판단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는 세월이 증명해줬습니다. LNG선이 점점 대형화되면서 두 기술의 격차가 확연하게 드러났거든요. 모스형은 둥근 탱크에 지름을 키우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었지만, 멤브레인형은 배 안쪽 공간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어서 적재량을 4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멤브레인형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이 LNG선 시장의 절대 강자로 올라섰고, 일본은 시대의 흐름을 놓친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2022년에는 한국 조선 빅3가 전 세계 대형 LNG 운반선 발주량의 70%를 싹쓸이했고, 2024년에도 전체 백구 중 68척을 따내며 62%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한국 조선업의 황금기처럼 보이지만 속사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LNG선 한 척 가격이 약 3천억 원인데, 이 중 5%에 해당하는 금액이 멤브레인형 저장 시스템의 라이선스 비용으로 프랑스 GTT사의 주머니에 들어갔거든요. 이 금액이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조선소가 배 한 척 만들어서 남기는 순이익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한국이 땀 흘려 배를 만들수록 프랑스 기업 배만 불리는 꼴이었던 거죠.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은 한국 것이었지만 알짜 수익은 고스란히 프랑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지난 30년간 한국 조선 3가 GTT사에 바친 돈을 다 합치면 무려 7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배를 만들면 만들수록 피가 마르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한국이 직접 원천 기술을 개발해서 프랑스 의존도를 끊어내는 것이었는데, 2004년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KC1이라는 이름의 국책 프로젝트가 출범하면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등 조선 3화, 한국가스공사가 한 팀이 됐거든요.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외국 기술 없이 우리 손으로 만드는 한국형 LNG 저장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피땀을 쏟은 끝에 2014년 드디어 KC1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을 10만 세제곱미터급 대형 LNG 운반선 4척에 적용하며 자신감 넘치게 바다로 나갔는데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실제 운항을 시작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거든요. 영하 163도의 극저온 상태에서 항해하던 중 콜드스팟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쉽게 말해 LNG의 냉기가 저장 공간을 뚫고 배 껍데기까지 스며든 겁니다. 마치 냉동실 문을 열어놓으면 주변이 다 얼어붙는 것처럼 배의 특정 부위에 이슬이 맺히고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배의 일부가 얼어붙으면서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었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해외 선주들은 일제히 등을 돌렸고 검증 안 된 기술은 못 쓰겠다며 거래를 끊어버렸습니다. 프랑스 GTT사의 기술이 아니면 위험하다는 인식이 시장을 지배했고 한국 조선소들조차 한동안 국산 기술을 쓰지 못할 정도로 불신이 팽배해졌습니다. KC1은 분명 존재했지만 실전에서의 실패는 기술 독립의 꿈이 얼마나 먼 길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줬습니다. 이후 현대중공업이 하이맥스라는 차세대 설계안을 내놨고 대우조선도 솔리더스라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지만 모두 도면 속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실제 배에 적용되는 단계까지 가지 못한 거죠. 그만큼 GTT사의 독점 체제는 단단했고 한번 실패를 경험한 시장은 새로운 기술에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기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공식이 더욱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실패의 쓴맛을 발판 삼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재도전을 선언한 기업이 있었으니 바로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2020년 삼성은 KC1의 모든 문제점을 낱낱이 분석한 뒤 차세대 한국형 저장 시스템 KC2 시리즈 개발에 착수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KCC는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 기술로 설계된 모델로 과거의 실패를 뿌리째 뽑아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접근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실물 크기의 모형을 만들어서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하나하나 찾아냈고 2021년에는 육지에 거대한 테스트 시설을 지어서 영하 163도 환경을 그대로 재현해버렸습니다. 바다에 나가기 전에 땅 위에서 먼저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거죠. 수개월에 걸친 혹독한 실험 끝에 KCC는 냉기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방어벽 구조를 완전히 새로 설계해서 한 방울의 누설도 없는 완벽한 밀폐 성능을 확보했거든요. 동시에 단열 성능도 대폭 끌어올려서 LNG가 증발하는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저장 시스템이라는 목표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2023년 삼성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바다에서 검증받을 차례였거든요. 삼성이 보유한 그린누리호라는 배에 KCC를 직접 장착하고 실전 테스트에 돌입했습니다. 그린누리호는 다른 배들에게 연료용 LNG를 공급하는 일종의 바다 위 주유소 역할을 하는 배인데 삼성은 이 배로 2년 동안 무려 123번의 LNG 공급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연구실 안에서 시뮬레이션한 게 아니라 진짜 파도치는 바다 위에서 실제 상황에서 123번이나 검증된 데이터였기 때문에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세계 선급협회로부터 기술 인증을 받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2024년 모든 노력의 결실이 맺어졌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국내 해운사 대한해운 LNG와 손잡고 7,500세제곱미터급 중형 LNG 운반선의 저장 시스템을 KCC로 전면 교체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거제 조선소에서 약 1년간 개조 작업이 진행됐고 드디어 개조를 마친 배가 통영 LNG 기지에서 제주 애월 LNG 기지까지 첫 상업 운항에 나섰습니다. LNG를 가득 채운 채 극저온 상태로 바다를 가르는 동안 단 한 건의 누설도, 단 하나의 이상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국산 저장 시스템이 세계 바다 위를 당당히 달린 역사적인 첫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조선업계가 술렁였습니다. 영어권 전문 매체들은 일제히 한국의 기술 독립이라며 대서특필했고 글로벌 LNG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가 쏟아졌거든요. 수십 년간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GTT사의 독점 구조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는 의미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 같은 신흥 조선국들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한국이 새로운 기술 종주국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물론 대형 선주들 중에는 아직 장기간 검증이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곳도 있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 성공은 단순한 기술 실험 그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프랑스의 조공을 바치며 조선 강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했던 한국이 마침내 진정한 기술 주권을 손에 넣은 사건이거든요. 앞으로 펼쳐질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KCC가 본격적으로 퍼지면 LNG선 한 척당 100억에서 150억 원씩 프랑스에 바치던 돈이 사라지는데 카타르 프로젝트 물량만 따져도 1조 원이 넘는 돈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삼성중공업은 앞으로 수주할 물량을 기준으로 최대 7조 원 규모의 로열티 절감 효과를 내다보고 있고 한국, 조선 3가 건조할 LNG 운반선에 이 기술이 차례차례 적용되면 절감액은 수조 원대로 뛰어오를 전망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수소나 암모니아를 운반하는 친환경 선박 시장이 열리면 KCC 기술을 응용해서 새로운 먹거리까지 창출할 수 있거든요. 그냥 돈을 아끼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 조선사들의 수익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혁명적인 변화인 겁니다.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는 외국에 배를 주문해서 쓰던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한국이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됐는데 딱 하나 LNG 저장 기술만큼은 프랑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1위라면서 핵심 기술은 남의 것을 빌려 쓴다는 비아냥을 감수해야 했거든요. KCC의 상업운항 성공은 그 오랜 한을 풀어낸 통쾌한 반격입니다. 이제 한국은 명실상부 세계 1위이자 기술도 1위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